예, 안녕하세요. ITQXL 2025년 5월자 시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답안 작성 요령부터 보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은 일단 시트가 총 4개여야겠죠. 4개의 이름을 각각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 A열의 연럽이는 1로 하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합니다. 자, 이제 시트는 하지만 이제 4작업이 차트 시트는요. 나중에 1작업에서 이제 따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4작업은 지금 만들지 않겠습니다. 자, 시트를 일단 2개 추가해 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바꿔줍니다. 제1작업,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열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럽이를 1로 바꿔줍니다. 자, 이 작업도 A열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럽이 1로, 1작업도 A열에다가 우클릭 연럽이 1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1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작업에는요, 자, 모든 데이터가 글꼴은 굴림이고, 숫자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인데 일단은 굴림으로 먼저 주고요. 11포인트는 원래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가운데 정렬도 주겠습니다. 전자선택은 여기 클릭해 주시고 네, 일단 글꼴을 굴림으로 해주고 가운데 정렬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제란을 좀 미리 만들면 편합니다. 결제란을 미리 만들어 볼게요. 자, 블록 잡고 테두리 준 다음에 병합도 합니다. 그리고 확인, Alt 엔터, 인, 그 다음에 사원, 팀장, 부장. 네, 확인은 연럽이 좀 줄이고요. 사원, 팀장, 부장 아래에 행 높이는 조금 적당하게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범위 잡아서 자, 그림으로 복사를 클립보드에서 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컨트롤 V 하면 결제란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거는 이제 갖다가 다시 원본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우클릭해서 삭제, 확인. 그리고 이제 다시 연럽이는 적당하게, 행 높이는 이제 아래쪽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딱 맞아집니다. 예,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입력, 자료 입력을 해볼 텐데, 자료 입력은 항상 이 B4부터 J14까지 문제에 나오죠? 그래서 B4부터 J14까지 일단 모든 테두리를 먼저 줍니다.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에서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또 주황을 항상 둡니다. 표준 색깔 주황. 예, 그게 이제 문제지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자, 병합도 또 줘야 될 곳이 있죠. 병합 줄 곳도 이제 ITQ 시험은 매번 뻔합니다. 문제가 맨 밑에 3개, 컨트롤 키 눌러서 위에 3개, 주황 색깔 떨어져 있는 곳 위에 3개, 옆에 2개. 컨트롤 키 눌러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병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행부터 3행까지는 약간 행 높이를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제란도 여기 갖다 집어넣을 수 있고, 도형도 할 수 있죠. 자, 도형 좀 하겠습니다. 도형은, 자, 문제지에 나와 있죠. 도형이 어떤 도형을 써야 될지 알려줍니다. 배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입력도 하고 설정 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삽입에 있는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를 가져옵니다. 드래그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글꼴은 굴림에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홈에 가서 자, 굴림 굵게
그 다음에 24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렬은 문제지 안 나와 있는데 가운데 정렬로 다 주셔야 됩니다. 채우기 노랑 줍니다. 제가 그림자를 깜빡했네요. 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자, 도형 서식 가서 도형 효과에 있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줍니다. 자, 그리고 내용 씁니다. 네. 자, 입력하고 열너비가 좀 넓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적당하게 넓혀줍니다. 네, 됐죠? 자, 그럼 이제 자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입력을 해놓은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걸 좀 갖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이 숫자 쪽은요, 지금 다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되고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주었습니다. 블럭 잡고 오른쪽 정렬, 천 단위 구분 쉼표까지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 보니까 대각선도 있죠. 대각선은 셀 서식에 들어가서 단축키 컨트롤 1이죠. 테두리에 간 다음에 대각선 한 번씩 줍니다. 자, 그럼 설정은 다 했고요. 이제 요 문제의 3개 유효성 검사, 셀 서식, 이름 정의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는 이제 항상 H14에 적용을 하죠. 예, 여기다가 데이터 메뉴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갑니다. 제한 대상은 ITQ 시험은 항상 목록입니다. 원본을 알려주죠. 공연명에 해당되는 CO부터 C12를 갖다가 유효성 검사로 사용하라. 확인. 자, 아무 값이나 하나 가져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셀 서식 HO부터 H12는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매를 붙이시오. 자, HO부터 H12 셀 서식 들어갑니다. 또다시. 자, 표시 형식에 있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천 단위가 있는 숫자가 있을 때는 샵, 콤마, 샵샵 0으로 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매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 눌러줍니다. DO부터 D12는 구분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DO부터 D12 범위 잡고 이름 상자에다가 구분이라고 써줍니다. 엔터. 자, 이제 함수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추주라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주가 이제 같이 나온 함수가 이제 추주한테 숫자를 주고 추주는 그 숫자를 받아서 1일 때 서울, 2일 때 부산, 3일 때 대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추주로 바로 갑니다. 자, 함수마법 쓸게요. Shift F3키 눌러서 자, 먼저 첫 번째 인수 인덱스 넘버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를 가져온 값이 돼야 되겠죠. 라이트라고 쓰고 관리번호 클릭해준 다음에 괄호 닫아줍니다. 자, 그럼 1일 때는 자, 탭 밸류 1일 때는요 서울 써줍니다. 2일 때는요 부산, 3일 때는요 대전. 됐죠? 예, 확인 자동 채우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if 랭크 나왔습니다. if 랭크. if 랭크가 나오면은, 랭크를 일단 먼저 사용하여 순위를 구해야 됩니다. 자, 내림차 순으로 예매 수량에 따른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가볼까요? 랭크 함수. 요것도 마법사 쓸게요, 일단. 자, 예매 수량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레퍼런스 값으로 예매 수량을 다 잡아줍니다. 자, 랭크 함수의 두 번째 인수는 반드시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림차 순위니까 오더 값은 따로 넣을 필요 없고요. 바로 확인 눌러서 순위를 구했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서 구한 순위를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로 갑니다. 자, if 함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구한 순위를 갖다가 컨트롤 V 해줍니다. 지금 구한 순위가 어떻다 하면은 3등까지만 순위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구한 랭크 함수를 통해서 나온 순위가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라고 해줘야지 1, 2, 3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식을 만들어 줍니다. 작거나 같다 3. 그럼 뭐가 나와요? 자신의 순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해서 랭크 함수를 넣어주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 공백은 큰 따옴표 2개죠. 네.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3번이요. 자, 뮤지컬 공연 예매 수량 합계 dsum 나왔습니다. d 함수 아주 중요한 함수죠. dsum. 자, 마법사 들어갑니다. 자, 이 d 함수의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문제와 상관이 없이 필드 값을 포함한 자료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인수인 필드는 실제로 sum, 합계를 구해야 될 필드가 뭐냐 이거죠. 그게 예매 수량이죠. 그 예매 수량을 클릭합니다. 자, 마지막 크라이테리아 조건은요. 조건은 뮤지컬이 조건이죠. 그래서 구분이 뮤지컬이 이렇게 해줍니다. 확인. 3783입니다. 자, 다음 4번이요. count if 함수를 써서 조건에 따른 개수를 구하는데 그 조건이 발레라는 조건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count if. 요것도 마법사 쓰겠습니다. 자, 발레가 어디 있나 검사할 범위가 첫 번째 인수인 range인데 구분 전체가 되겠죠. 네, 이름 정의 되어 있네요. 그 중에 조건 입력을 크라이테리아에 발레라고 직접 써줍니다. 확인. 자, 이 함수 6문제 중에 꼭 한 문제는 이 ampersand 연산자를 써서 뒤에 개를 붙이라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수식 입력줄을 보고 뒤에다가 ampersand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해줍니다. 자, 다음 max 함수, 예, 가장 쉬운 함수가 나왔죠. max 함수를 써서 예매 수량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예매 수량 잡아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이제 항상 나오는 함수인 vlookup 6번을 아예 막고 있죠. 자, vlookup 함수를 써서 H14에서 선택한, 이것도 안 바뀝니다. 그렇죠? H14에서 선택한, 자, 공연명에 대한 관람료를 구하라. 두 번째 인수인 표범위를 공연명에 대한, 여기 필드 잡으면 안 되죠. 공연명에 대한 관람료를 잡아줍니다. C5부터, 예, G12. 이때 몇 번째 열이 결과로 나와야 될까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인수인 컬럼 인덱스 넘버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5라고 써줍니다. 자, 마지막 인수는 ITQ는 무조건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0이라고 써줍니다. 자, 7만.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네. 자, 다음 조건부 서식 나왔습니다. 7번. 조건부 서식은 무조건, 예, BO부터 이 J12를 잡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요. 조건부 서식 홈 메뉴에 있는, 예,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에서 수식을 합니다. 입력합니다. 자, 조건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예매 수량이 1000 이상이라고 했죠. 이상 크거나 같다. 논리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매 수량을 확인하고 첫 번째 값을 찍습니다. 근데 행전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F4키를 2번 눌러서 참조가 요런 혼합 참조가 돼야 됩니다. 자, 이때 1000 이상 크거나 같다 1000.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자, 이때 서식은 파란 굵게. 예, 아직도 안 바뀌죠. 파란 굵게. 자, 굵게 파랑. 이 시험에 파란 굵게밖에 안 나옵니다. 옛날처럼 좀 빨강도 한번 좀 나오고 좀 다른 색깔도 나오면 재밌겠는데 맨날 파랑이라서 예, 똑같은 색만 계속 문제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럼 제일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테두리랑 눈금성 없애는 것 좀 할게요. 자, 테두리부터 이제 전체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여기도 한번 더 줍니다. 그리고 눈금선에 가서 보기에 있는 예, 눈금선을 체크를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작업을 마무리했고요. 2작업, 3작업, 4작업은 1작업을 가지고 이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1작업 입력하실 때 그 오타가 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2작업 가겠습니다. 제2작업. 자, 제2작업은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를 복사하여 제2작업의 B에 붙여넣기 하시오. 그래서 B4부터 H12를 컨트롤 C로 복사하여 자, 제2작업 시트에 있는 B2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열너비를 조금 넓혀줍니다. 자, 목표값 찾기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자,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고 B11부터 G11셀을 자, 홈에서 병합하고 자, 입력합니다. 자, 입력한 다음에 H11셀에다가 D 에버리지를 써서 실제 그 입력한 대로 자, 뮤지컬 예매수량 평균을 넣어줍니다. 자, D 에버리지. 이래서 D 함수가 중요합니다. D 함수는 앞에 함수에서도 나왔지만 목표값 찾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꼭 알아야 될 함수 중에 하나죠. 자, 데이터베이스 자료 전체죠. B부터 H10까지 중에 두 번째인 수인 필드는요, 실제로 평균을 구해야 될 것. 그게 이제 예매 수량이죠. 클릭. 조건은요, 뮤지컬. 구분이 뮤지컬인. 해서 1261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테두리를 주라고 했으니까 드래그해서 모든 테두리를 한번 줍니다. 그리고 현재 1261이 이제 목표 값이 생긴 거죠. 1300이라는. 예. 자, 그래서 1261을 클릭하고 데이터 메뉴에 있는 가상 분석에 있는 목표 값 찾기로 갑니다. 자, 찾는 값이 바로 목표치인 1300이 되겠고요. 값을 바꿀 때는 보통 첫 번째 행인데 볼게요. 종의 기원에 따른 예매 수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종의 기원 첫 번째 있죠, 그렇죠? 자, 거기에 예매 수량을 클릭해 줍니다. 확인. 네, 됐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고급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일단 고급 필터의 조건이 있죠. 구분이 뮤지컬이 아니면서 공연 시간이 100 이상이. 그러면은 이제 구분과 컨트롤 키 눌러서 공연 시간을 선택하고요.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자, B14에다가 붙여넣기 하시오. 자, 이때 구분은 뮤지컬이 아니면서 라고 했으니까 아니다라는 기호와 함께 뮤지컬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자, 뭐뭐면서 자, 그러니까 엔드 조건이죠. 같은 행에다가 입력하셔야 됩니다.
공연 시간은 100 이상. 자, 이렇게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그거에 따른 결과를 다 보겠다고 하진 않았고요. 자, 관리번호, 공연일, 관람료, 예매 수량만 나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번호,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일, 그 다음에 이제 관람료와 예매 수량입니다. 복사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B18 셀에다 갖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이제 필터를 돌려봐야겠죠. 자, 목록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병합된 데이터 부분은 빼고, 병합되어 있는 것은 빼고 자료를 잡은 다음에 고급 필터로 갑니다. 고급 필터 사용하는 게 결과 다른 곳에 나오게 하려고 쓰는 거죠. 자, 조건 범위 클릭하고요. 조건 범위 드래그 해줍니다. 복사 위치 클릭하고요. 복사 위치 드래그 합니다. 확인. 답 나왔죠? 자, 다음요. 부분합 보겠습니다. 부분합도 위에 있는 필터와 마찬가지로 B사부터 H12를 복사해서 제3작업에 B에다가 붙여넣기 하라. 자, 제1작업에 있는 이 범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컨트롤 C, 제3작업에 있는 B에다가 컨트롤 V. 자, 연럽이 좀 넓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렬을 먼저 해야겠죠. 정렬 항상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보니까 구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돼 있죠. 구분 중에 하나 클릭하고 내림차순을 먼저 줍니다. 자, 연극, 발레, 뮤지컬. 연극, 발레, 뮤지컬 맞죠? 자, 이제 부분합 갑니다. 자, 맨 끝에 있는 부분합. 자, 우리 관리번호가 이제 아니라 방금 전에 정렬을 주었던 구분이 그룹화가 돼야겠죠. 예, 구분이 정렬 준 게 그룹화입니다. 자, 이제 문제 봅니다. 먼저 공연명의 개수와 예매 수량이 아닌 공연명의 개수와 새로운 값으로 대체 미리 빼겠습니다. 어차피 빼야 될 거니까요.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으로 가서 두 번째는 예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공연명이 아니라 밑에 있는 예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만약에 아까 요거 못 뺐으면 지금 빼야 됩니다. 확인. 자, 개요는 지우시오. 자, 여기 이제 개요에 있는 그룹 해제에서 개요 지우기. 자, 결과가 나오니까 보시면 똑같죠? 네. 자, 다음요. 이제 차트 작업 보겠습니다. 차트는 일단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갖다가 범위를 직접 잡아서 만드셔야 됩니다. 자, 1작업에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종의 기원, 뭐 킬링 시저 이런 게 있으니까 공연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범례를 보고 관람료와 예매 수량이 있는 걸 봅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관람료와 예매 수량을 잡아줍니다. 자, 차트는 이제 삽입에 가야겠죠. 자, 그리고 항상 나오듯이 1번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차트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이 뭐냐면요. 데이터 범위를 갖다가 재설정하라 이겁니다. 자, 일단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저희는 몇 개 있어요? 8개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에 가서 자, 행렬 전환 먼저 한번 하고요. 자, 하나씩 뺄게요. 자, 백조의 호수 없습니다. 제거. 그 다음에 킬링, 랑데뷰, 컨택트, 죽여주는 이야기에서 갓이 없네요. 갓 제거. 자, 행렬 전환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수를 맞춰줍니다. 자,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자, 차트 이동해서 새 시트로 가고, 이때의 이름을 제사 작업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4작업 시트는 이제 1작업이 앞에가 아니라 제일 뒤로 가야겠죠? 그거는 밑에도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순서를 맞게 하시오. 자, 레이아웃 3과 스타일 1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 스타일 1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3을 줍니다. 자, 이제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전체죠.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홈에 가서 굴림 11포인트로 해줍니다.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박엽지. 요거 서식에 가면 도형 채우기가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가 잘 안 보이나? 여기네요. 예. 도형 채우기의 질감 파랑박엽지. 자, 그 다음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 배경일로 하라. 그림 영역은 여기죠. 클릭.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 해줍니다. 자, 다음요. 제목 서식. 차트의 제목은 글꼴을 이렇고 채우기가 이렇다. 제목 일단 클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식을 줄 수 있으니까 채우기랑 테두리를 먼저 주고 글꼴을 나중에 주겠습니다. 자, 제목. 자, 채우기를 흰색. 테두리는 그냥 검은 색깔 주면 되겠죠? 따로 색깔 지정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했고요. 자, 홈에 가서 글꼴 바꿔줍니다. 글꼴은 굴림 돼 있죠? 굵게. 그 다음에 20포인트. 자, 다음 7번입니다. 자, 예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시오. 보조축도 주시오. 자, 일단 그래프 중에 한 개에다가 아무거나 우클릭 하시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갑니다. 자, 뭐예요? 예매 수량을 갖다가 바꾸랬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에 체크합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식을 마름모 크기 10으로 하시오. 일단은 차트 요거 계열 중에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차트 서식에서 자, 표식의 마름모 크기 10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 다시 한번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표식으로 갑니다.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모양을 이때 마름모로 하고 크기를 10으로 바꿔줍니다. 자,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는 거는요. 차트 요소 추가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주면 안 되고 다 생깁니다. 여기 지금 1750매라고 있죠. 예, 여기만 줘야 됩니다. 요거죠. 얘를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여기만 나와야 되고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의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선 스타일은 파선을 주라. 눈금선이요. 클릭 한번 하면 동글동글 생기죠. 이때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는 거는 이제 단위를 말하는 건데요. 기본 축은 맞고요. 보조축이 틀리겠죠. 항상 그렇다시피. 예, 그렇네요. 보조축 단위가 일단 500단위입니다. 자, 보조축 클릭하고요. 축 옵션에 가서 축 옵션에 있는 자, 기본 단위를 200이 아니라 500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다음 8번 범례명을 변경하라. 이건 끄겠습니다. 자, 범례명 변경하는 거는 아까 전에 저희 데이터 8개에서 2개로 줄였던 데이터 선택 가서 범례명이 여기 2줄로 나온 요거 저희가 지금 2줄인데 요거 한 줄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관람료를요. 자, 관람료 단위원을 선택하고 편집으로 가서 직접 써줍니다. 확인 누르면 이제 한 줄로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도형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으로 최다 예매 수량을 해줍니다. 자, 삽입, 도형. 자, 설명선의 두 번째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갖다가 그려줍니다. 하고, 이렇게 옮겨주죠. 노란 색깔 점을요. 자, 근데 이제 글자를 쓰면 흰색으로 나오고요. 배경은 딱 봐도 흰색이고, 글자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도형 스타일을 주라는 말은 없지만, 이걸 미리 주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 메뉴에 가서 정렬도 가운데 주시고, 예, 글꼴도 나와 있진 않지만 굴림으로 그냥 주겠습니다. 왜냐면 딱 봐도 굴림이거든요. 자, 최다 예매 수량. 제가 이거 제목을 아까 안 썼네요. 그러니까 제목을 딜리트 눌러서, 네, 자, 여기까지 ITQ 엑셀 2015년 시안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